지혜야. 가무가 잘하네. 너 여기 감기가 나오는데 손도 잘 주고 요리도 잘하고. 그때는 저 그런데 많이 신가 있어. 지금 여기 해가지고 고기야 선물로 이거 좀 살더라고 하고 지가 졌어? 아버지가 예쁘셨어. 6.25 때 가셔가지고 저 연기가 90년대 초반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포절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기말고사 때문에 자꾸 걱정하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처음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신가요? 네. 농사보다 더 어려우셨나요? 교수님 어려워요. 네. 이거 뽑아서 봐도 뭘 갖고 해야 돼? 이게 뭘 알아야지 아는데 진짜 거의 까막눈. 아유, 무슨 또 겸양의 말씀을 좀 그렇게. 자, 사회복지가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진하게 하실 말씀 되시면 아니 조금 일찍 끝나면 또 궁금하신 것도 질의통에 하실 시간 드릴게요. 자,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요, 사회복지 체계가 바뀌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공급 방식도 바뀌었고요, 또 이용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생각 또는 환경,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누가 주는 걸 감사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자선의 감정, 자선의 마음,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낙인이 찍힐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적인 어떤 실패자, 루저라는 어떤 인식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똑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100m를 뛰는데 똑같이 0에서 출발해서 땡 총소리나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누군 벌써 50m 넘게 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뛰어도 이 50m의 간격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회적인 양극화죠.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단 말로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또 사회적인 변화, 그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가족들도 이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는 권리의식을 당연하게 이제 갖고 계세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이렇게 인식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전문가로서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사회가 잘못됐어, 클라이언트하고 가족이 잘못됐어, 도와주면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을 아직도 간혹 봬요. 죄송한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런 잘못되어 있는 어떤 잘못됐다라기보다 변화되지 않는 생각에 자기 발목을 잡고 있으면 죄송한데 그 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사회 체계가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양한 사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의 변화를 빨리 알고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얘기하니까 또 공부? 아니요. 우리 늘 공부하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치 뉴스도 계속 보고 경제 뉴스도 보고 주식 뉴스 매일 보시잖아요. 빨갛게 변했나 안 변했나 보셔야 돼요. 빨갛게 변해가 흐뭇하고 안 되네 하고 저 왜?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또 자원에 관한 문제, 특히나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정치에서 정책이 바뀌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바뀌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 사회 체계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한번 보면 사회 분야에서 한번 보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저출산, 다문화, 핵가족화, 양극화, 예, 또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바뀌었죠. 예, 지금 젊은 친구들, 예, 저희 막내도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둘이 외제차 타고 다녀요. 예, 안전해야 된다고 또 볼보 80 타고 다녀요. 집은 전세 살아요. 네. 아니, 전세도 천안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 비싸니까요. 안 돼, 망하면 이리로 오면 되니까. 네,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생 부부들 가치관이니까요. 예. 이런 가족들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문제들. 예. 선생님 추워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안 켰어요. 저는 그냥 적응할 뿐. 근데 서면도 이따 추우면 좀 잠깐 켜시죠. 추우면 안 되지. 이게 밖이 덥기 때문에 이따 나가실 때 감기 걸려요. 노인네. 저는 노인네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노인네 싫어. 자, 기술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요. 인터넷, 스마트폰, 예. 아까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문맹으로 만들었죠. 이게 스마트폰이 오히려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간혹 보면 제가 봐도 깜짝 속아요. 저거 진짜. 예. 그리고 요즘엔 더 심하죠. 페이크가 무슨 연예인 자살했대요. 또 아니면 무슨 연예인 이혼했대요. 무슨 연예인 뭐 어떻게 그러는데 죄송한데 정치인들도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야 확인해봐. 아니잖아. 유튜브잖아.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죄송한데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보는 거 같아요. 정보 보고 보고 하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안 보면 모르고 단체방이나 아니면 누가 보내준 것들을 확인을 해서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쳐요. 제일 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AI가 이제 사람 명령을 거부했다고. 네, 그것도 그럴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나왔대요. 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계 언어로 걔는 다양한 학습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걸 반하면 그거 명령 잘못 내린 것 같은데요? 제대로 조사하고 하세요?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으로 이전과는 산업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AI가 옛날에 다 사람이 했잖아요. 네. 요새 농사도 농기계 달아서 리모컨으로 농기계 하잖아요. 화면 봐면 사람 있으면 피하고 돌 있으면 피해서 밭 갈고 이양하고 다 하잖아요. 예. 의료기술 발전해서 기술도 발전했고 과학기술 발전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컴맹, 게임 중독, 그리고 사람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부분 열심히 일하고 8시간 일하고 땀 흘리고 푹 자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줄어드니까 그 시간에 딴짓을 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딴짓을 하면 건강한 딴짓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딴짓을 많이 해요. 마약 중독, 특히 중독의 문제 심하죠. 게임 중독,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아이가 4인데 그 집에 아이가 5인데 엄마가 3분이에요. 근데 그 상담했던 사람 나이도 많지 않아요. 41살밖에 안 됐어요. 그 엄마들 중에는 이제 젊으신 분도 있고 그 우윗분도 계시고 근데 또 그 중에 한 분은 또
밤에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트가 들어갔더니 동굴이더라고요. 야, 아파트를 먼저 폭파해야 되겠더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은 이제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회 변화에 뒤처지신 분들이라 아예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깨고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또 그거 안 해도 아이 5이라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나와서 그냥 하루에 소주 한 병 먹고 라면 한 그릇 먹고 잠자고 또 그 다음날도 소주 하나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자는 게 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하고 지역아동센터 갔다가 뭐 다 먹고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엄마 부모의 개념, 아이의 개념은 아예 없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희도 다양한 상담사들이 있어서 다 보내봤어요. 50대 상담 20년차 상담사, 40대 15년차, 30대 10년차 상담사도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면 만나지도 못했다고 다 와요.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제. 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게 검찰에서 왔었는데, 검찰의 담당 검찰 조사관도 저 기관장님 한번 가시죠. 다들 저렇다고 하는데 만나긴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죠. 갔죠. 네. 제가 한 30분 이렇게 두드리고 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늘 알코올에 취해서 있고 이러니까 불은 아예 안 켜고 살고. 그냥 쓰레기 사방에 벌려 들어가 보니까 냄새는 다 나고, 저희 어렸을 때 했던 퍼셋식 화장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눌러대니까 잠 졸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문 열고 조금 열고, 제가 미리 문을 못 닫게 하려고 나무 같은 거 하나 딱 넣어놨죠. 나는 당신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야 된다. 그래갖고 한 1시간 걸려서 문 열고 들어갔어요. 결국엔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 개별 상담도 하고, 아이들 분리시키고, 알코올 치료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력이 많다라고 그래서 아니면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서 이전에 했던 상담했던 또는 만났던 클라이언트의 환경과는, 그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복합적인 문제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해요. 가족까지 치료 개념을 넓히면 정말 그 케이스 하나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죄송한데 이 변화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없으면 한 30분 두드리고 문 안 열어줘요. 기록하고 왔다가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가죠 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분은 큰일 나요.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거의 뭐 사망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사회적인 책임으로 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받고 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건 그런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하라고 돈 받고 기관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팀으로 혼자가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셋이. 또 우리 기관만 안 되면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결국엔 그 기관도 알코올 상담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그 학교, 그 다음에 교회 다 연결해서 같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 혼자 못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우리 공부하셨던 사례와에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번 모여봅시다.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 서비스를 줘야 되고, 저희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학교에서 어떤 거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됐다. 다 협의해서 결혼하고 사인 다 하고 그걸로 진행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봄으로써 기관의 어떤 역량도 커지고요. 또 대외적인 어떤 시민도도 좋아지고, 대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모 기관은 그걸 가지고 또 사례 관리 발표도 하셔서 상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저희 기관은 싹 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많이 알려지면 피곤해요. 그런 문제 또 나면 다 저희한테 와서. 하셔야죠.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발표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관은 빼주고 내 이름하고 이렇게 우리 저 사무장하고 센터장들 이름 다 빼줘. 지금도 바빠. 빼달라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긴 해야 되겠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해야죠. 책임성을 예.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공부하셔서 센터 하나 만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제일 베이비 부모 은퇴 시기들. 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의 근로자분들이 안 계시면 일을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나 농촌이나 현장, 그 건설 현장이나 다. 네. 저희 집 앞에 삼거리 공원 공사에서 그 소장님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가끔 가서 차 한잔 퇴근하면서 거기서 주말 부부라 차 한잔 해요. 그래서 막으면 너네는 직원 종사자 몇이요? 하루에 한 80명 와서 일한대요. 한국인은 그러면 한국인 10명도 안 돼요. 70명이 외국 아이들. 그 대표 각 협력사의 사장들이나 소장들 빼고는 다 외국 친구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 거칠고 마무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시킨 거 외에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쓰레기 좀 주워. 그럼 이렇게 갖고 없으면 돌아와요. 이거 안 주워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시킨 거 아니니까. 예, 자기 범위만 한 거 다 와요. 아주. 그러니까 그거 다 또 소장이 주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프로포절을 만들고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문제들, 또 재정지원처에서 그게 행정기관이 되었든 또 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복지재원처가 됐든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변화에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항상 수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과 자원에 관한 것들도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 네, 외국에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고 경기도 다낭시 가보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자기 친구들 다 갔는데 지만 못 갔다고 꼭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다낭이 베트남 다낭이 경기도 다낭시래요. 가면 다 한국 사람이라. 베트남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뭐 나트랑시, 경기도 달라시 이런데요. 사람들이 참 재밌죠. 베트남을 아예 사버리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또 환경 문제, 호르몬에 대한 문제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어서 문제죠. 지구에 호파라고 하는 아마존 불태워가지고 불태우지 말라고 그래도 뭘 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어떤 그 태도 변화나 체제의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문제들 이야기 하잖아요. 양극화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무슨 급진적인 어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서울로 모이는데 서울로만 계속 모이고 하는데 지방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했던 것들 제가 정치인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 좋잖아요. 서울에 집중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택 문제, 경제 문제, 인구 문제, 지역 소멸화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지역에 돈 1억 준다고 애나라고 아이고 나머지 애 키우는 시간들은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지역에 안 몰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떤 방법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줘야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안 가도 우리 지역에 가까운 어디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야지. 오로지 서울만 가게 하고 서울은 집값이 지금 10억이 넘는다잖아요. 예,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려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10년 후에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환경 문제, 또 사회 문제 이런 것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소신들, 제안서,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 비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어차피 복지 전문가라고 불러서 이야기한 거니까 제 개인 소신을 이야기를 한 거죠. 정치의 문제도 이제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치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평무가.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현황을 좀 보면요, 굉장히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법정단체인 거 아시죠? 네. 이전에는 사회 지원 대상별, 사업 대상별 지원 금액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요. 이전에는 개별 사업건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속 사업도 합니다. 3년치, 보통 평균 한 3년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정단체로서 연말에 이렇게 사랑의 열매 달아서 다들 그래도 한 돈만 원씩은 내시잖아요. 전 국민이 낸 거 500억, 5천억 모아서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활동들 하죠. 벤치 때문에 했어요. 벤치. 아동 청소년. 2025년인데 저렇게 오래된 자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제가 갖고 와서 요번에 갖고 온 제가 업데이트를 아직 못한 거고요. 이 전에도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모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딨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성을 좀 분명히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생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다양한 부분들, 생태체계적인 관점, 생태체계론 관점 하면 뭐죠? PI, 환경 속의 인간, 브론파인 브레너가 이야기한, 그래서 사회복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초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위에 상위 욕구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줄 거냐. 우리가 공부했던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인 것처럼 기초적인 욕구 2단계는 이제 의무적으로 돼야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상위 욕구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가질 거냐, 그리고 풀어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들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금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기관들끼리 경쟁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처럼 어떤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예산을 탁 줄여달라고 난리, 마른 수건 잘린 건 저리 가라라. 아예 예산 줄입니다. 위에서 예산 안 내려왔어요. 핑계대고 예산 지원이 아예 안 돼요. 그랬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인 업무밖에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새로 개발하고 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어떤 한 가지 재정 지원처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외부 기관으로도, 또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공부하셨던 마케팅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좀 모금을 해서 다양한 우리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재정 지원자.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죠. 두 번째가 정부기관입니다. 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처, 재난안전처, 뭐 저는 이제 국방부에도 이제 프로포자를 내기도 하고요. 정부기관이 가장 큽니다. 신뢰할 수 있고요. 약속하면 그 돈 딱딱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들에서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사회복지기관도 있어요. 초록어린이유산재단, 그 다음에 뭐 오렌지재단, 현대, 삼성, 복지재단, 뭐 그 외에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라이언스, 로터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민간단체들에서도 회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네 어떤 사업 방향들을 많이 정하는데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해서 제안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지원을 하는 분들이 또는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어디에 재정 지원 많이 하지? 언제 몇 월 해야지? 언제까지 접근해야 되지? 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재정과 지원 후원처는 어디가 있는지 재정 지원처 발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했는데도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뭐 기부금품 모금해야 될 경우 있으면 찾아다녀요,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하는 어떤 기업도 가서 찾아가서 야 이런 거를 하면 뭐가 좋아? 그리고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어? 그럼으로써 너네 이미지도 개선되고 우리가 협업해서 하고 우리가 그럼 신문에도 내주고 뭐 이런 거를 해서 너네 기업 홍보비에 내는 거 우리한테 내고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해줄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처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로포절을 작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능력들이 전문가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다른 기관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뭐 잘했네, 뭐 예산도 적정하고 요거는 좀 부족한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죄송한데 아무것도 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안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번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나요. 이 안 해보시면.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좀 문제가 뭔지 이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기관의 특성이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예산은 얼마가 들까?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평가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하나씩 해보면 해본 것들은 하나씩 뭐든지 출발하면 하나씩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태도와 자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양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또는 여성이라고 또는 남성이라고 난 어린데 그런 거 없고요. 할 수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얘기합니다. 뭐 지원자 그러면 다들 눈치 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이거 하면 뭐 해주려고 해요. 당근을 하나씩 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부터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집에 가서 문을 못 잡고 다 20년 한 사람도 그냥 와요. 아무리 나는 거기 하는 에너지면 다른 거 케이스 한 서너 개 해요. 우리 어차피 케이스가 부족하면 그렇게 해요. 정작 중요한 건 다른 케이스들은 초보자들이 와서 해도 돼요. 20년차 상담사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을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새로운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옛날 기우제 지낼 때처럼. 인디언들 기우제 얘기 들으셨죠? 비 올 때까지. 그럼요. 기우제 지냈는데 나는 기우제 내내 비 와고 모든 사람들은 믿잖아요. 비 내릴 때까지 누워있는 게 하늘 앞에. 기우제 단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비 오면 내려오는 거죠. 내가 기우제 내리면
비유제 하면 비 내리잖아. 안 되면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경험들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 여건에 따라서 정말 좀 한 일이 많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찰, 경찰, 관계 공무기관하고도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거의 자기네들 본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 기관으로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기관에서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거 아니까 돈 받고 다 그런 업무 처리를 해주는데 저런 케이스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걸 처리를 못하면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최후의 복인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저 문을 못 열고 들어가면 저희가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들도 때로는 굉장히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미리 드렸던 지방보조사업계획서를 A기관, B기관 두 개 드렸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기관이 더 이 목적에 맞겠다 하는 거 기관을 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셔서. 그래서 사전에 제공한 두 개의 지방보조사업 프로포절을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사회복지 프로포절 실무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심사 항목 및 평가 요소를 배점에 맞게 개별 기관을 평가하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드렸죠. 자, 평가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관 1, 기관 2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점 평가 항목에 따라서 총 30점, 50점, 20점 이게 기관의 어떤 능력을 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들을 맞게 점수를 주시려면 제공해 드렸던 제안서를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단체는 전문가이고 전문가로 적절한지 수탁기관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이해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지 본인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빵점 주실 수도 있어요. 야, 이 기관 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 백지 같아요. 그럼 빵점 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관련 지식이나 경험들이 뭐 적정합니다. 그럼 뭐 7점, 8점, 9점 만점입니다. 10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다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맨 밑에 까지 점수를 주셔서 수행 역량까지 비교를 하셔서 맨 위에 점수 합계를 냈을 때 나는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A기관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을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그 평가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공한 두 개의 지방보조사업 프로포절 제안서 중에서 평가자로서 최종 한 개 기관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즉 선정됐다라는 건 기관 1과 기관 2 중에서 높은 점수 받은 데를 선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왜 나는 1, 2 중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준 기관이 왜 내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기가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죠? 아까 평가표를 보니 기관의 역량, 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종사자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태도를 어떤 이유로 이러이러 그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걸 봤을 때 그런 것이 훨씬 더 A 기관보다는 B 기관이 내가 선택한 기관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근데 다 좋은데 프로그램 중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B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들도 있으면 쓰시는 거죠. 그리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요즘 좋아하는 건 임영웅인데 왜 트로트 가수 태진아를 불렀느냐, 임영웅으로 바꿔라 라고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는데 어려워요. 아니 근데 사업비 할 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신데.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지 마세요. 아마추어의 눈으로 보여요. 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보세요. 예,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서류기는 한데 예, 공문서 이게 단위를 금액 측정할 때 단위를 예. 뭐 1,000원으로 해도 되고 원으로 해도 되고 그럼요. 10,000원으로 주세요. 금액이 크면. 네, 100만 원으로도 해. 그건 우리가 나름대로 아, 그럼요. 하면 되거든요. 네. 숫자만 정확하게 하고 네. 우리는 이거 지금 내 거가 단위를 그냥 원으로 했잖아. 근데 이거 자, 뭐 또 다른 질문,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답이 없어요. 알려드리고 싶어도 답이 없어요. 많이 써야 돼요. 아니요, 자기 생각을 쓰시면 좋죠. 아니래요. 모르니까. 그럼 교수님 이거 평판서대로 1기간 이거 쭉 하고 2기간 거 찍하고 네. 자기가 마음에 든 거 마음에 가는 점수가 높은 거니 그거 두 개 다 정확하게 하게 생각해. 그렇죠. 읽어보셔야죠. 예. 자,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정확히 읽어보셔야 앞에 표를 이게 두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기관 하루 종일 읽어. 평가표를 잘 작성하시면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높은 점수 준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네, 교수님 지금까지 그 리액션들이 제가 없어요. 네, 제가 조금 개팍하죠. 그리고 이거 시험 볼 때 평가서 교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로 작성해서 오시면 돼요. 집에서 해오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집에서 해야 돼? 뭐예요?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해와야 되겠죠? 어차피 볼펜으로 아니, 오픈북처럼